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정북주사파 운동권 세력들 척살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곳곳에 기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인 정북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기득권을 취했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헤쳐먹었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 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정북주사파 공산 전체 세력과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 선고운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저명한 역학자 백운비 선생이 한동훈과 이재명의 이번 총선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팩트 비교를 통한 이번 선거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운비 선생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명한 역학자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오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영리원 원장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외길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매우 유명하며 저명한 역학학자입니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한국 영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백운비 선생이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 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전공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백운비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명한 백운비 선생. 설 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한동훈 이재명 선거운 보니 제22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및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친명 비명 갈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당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넘어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며 대결 구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백운비 영리원 원장이 이들의 신년운으로 총선운을 내다봤습니다. 여야 모두 오는 4월에 있을 총선 준비로 분주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공천 기준을 확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면접에 돌입했습니다. 총선 준비하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특검법 등의 문제로, 민주당은 비명계와 친명계의 내환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3지대의 정당들이 여럿 생기면서 혼란의 총선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 백운비 선생은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백운비 영리원 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주로 신년운과 총선운을 살폈습니다. 백 원장은 우선 구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백 원장은 여당의 운은 국운과 동일하게 봐야 합니다 라며 전에 국운을 처음 쳤듯이 국운은 내년까지 나쁜 게 맞지만 밝은 운도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운비 원장은 이 같은 운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나왔으며 그를 두고 올해 운세 정도가 세고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백운비 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신년 운을 두고 신성대기라며 새로운 일에서 큰 운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 심한달성이라며 원하는 소망을 이룰 것으로 봤습니다. 즉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목표인 이번 총선 승리를 점친 셈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인재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입당을 하자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끌어올렸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5주차엔 33.9%로 민주당 43.8%보다 약 10%가량 낮았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임명된 후 지난 2월 2주차에 39.6%로 민주당 42.4% 오차 범위 내에 들어섰습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보도된 후 1월 5주차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6.2%로 낮아졌지만 백운비 원장은 운 앞에 장사 없습니다 라며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은 후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등 여직에서 특수통 검사로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적폐청산 수사에 기여하며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영전했지만 조국 사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좌천이 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으며 한동훈 위원장은 장관 시절 검수완박법, 문재인 정부 수사,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과 관련해 야권과 숱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야권과의 대립으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임명 이후 윤 대통령의 신임과 높은 지지율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윤, 한 갈등설이 제기됐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은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라며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운세 세고 강하게 들어와 한동훈 모든 방면에서 강하게 대치해야. 이어 한동훈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4월 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러기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선민 후사하겠다라며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선민 후사 언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을 우선한다는 뜻이냐라고 재차 묻자 선민 후사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것은 아닙니다 라며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한동훈 위원장의 기자회견으로 갈등설은 더 불이 붙는 듯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 소재의 수산물 특화 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만나면서 갈등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각각 화재 현장 방문 일정을 계획했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함께 가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화재 현장 점검이 끝난 뒤 폭소를 고려해 한동훈 위원장에게 대통령 특별 열차에 타고 함께 상경하자고 하는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서울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신성대기 심한 달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천 화재 현장 회동 6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으로 갈등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백운비 원장은 이마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으로 봤습니다. 백 원장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막을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라며 그는 지금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힘이 없는 파죽지세의 상태라며 한동훈 위원장 올해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해로 운세 정도가 세고 강하게 들어오니 모든 방면에서 한동훈 위원장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운비 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막힘이 없다고 본 만큼 국민의힘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운비 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운이 좋은 것에 비해 이재명 대표의 운이 전부 다 소진돼 한계의 분기점이 왔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갑진년 운을 총평하면 허장산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의 명예와 자리, 돈 모두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운비 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운이 한계점에 다다른 만큼 민주당의 운도 흩어졌습니다. 운소사 산지산으로 당이 최소 3갈래 이상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분기점, 허장산금.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비명계와 친명계의 알력 다툼으로 대립하다 이낙연 전 대표와 몇몇 현역 위원들이 탈당을 하고 창당을 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의 비명계 3인방은 최근 당을 떠나며 우리는 방탄정당, 패권정당,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을 선언하며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라며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가 품격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덩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 위원들이 탈당했지만 민주당 내부는 아직도 시한폭탄이 있는 듯 합니다. 친명과 비문 논란과 탈당하지 않은 비명계 현역 위원들의 지역구의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자객 공천 논란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탈당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분열된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이른바 이재명 지키기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는 사건은 크게 세 건으로 모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재명 작은 운으로도 구원될 팔자, 자신부터 희생 감내해야 좋은 길. 자, 백운비 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형액이 오래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형액은 형벌을 받게 되는 불행한 운입니다. 다만 백운비 원장은 총선 전에는 어디에 이재명 대표가 갇히진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백운비 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현재 좌파 인수로 무너지고 갇힐 운이라며 사방두상으로 사방이 막히고 출구가 없는 상황에 갖고 있는 작은 운으로 겨우 구원될 팔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상부려로 마음이 상해 편할 날이 없어 건강도 함께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갑진년 운을 총평하면 불운을 넘어 파상운이라 잃고 무너지는 최후의 시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운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며 자신을 살리는 길보다 자신이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낮춰야 건강 조심. 백운비 원장은 각 당의 대표의 운이 각 당의 운을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백운비 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운은 내가 처음 본 큰 운이고 이재명 대표의 운은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운에 따르면 총선은 국민의힘이 약 160석 정도를 차지하며 큰 승리를 거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좋지 않게 말했지만 난 어느 정파 사람도 아니고 그저 사람의 운을 공부한 것이라며 특히나 건강 쪽으로는 내 말이 틀리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